진짜로 그렇게 배 아프다면 한두 번이 아니고 종종 그렇게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옆구리 찌르고 그걸 느낀다면 진짜로 그게 뭐 문제 있는가 아니까? 봐봐요. 다리가 안 아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꼬부려서 한참 기도할 때 나면 더 아픈 거는 아파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막 배가 아픈 거는 아파서 느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프다면은 이게 문제 있으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냐고. 맨날 신경탄만 하지 말고 뻔. 모르는 게 약이라며. 알면 병이고. 아, 언제 병원 한 번 데리고 갔어? 그러면 맨날 나보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비된 사람이 뭐 하느냐고. 발 부러진 사람이 배가 뭐 아프다는 하느냐고. 아내와 그러지는 신경이 않아. 마비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없더라. 통증을 느끼냐는 남편의 팽팽한 논쟁. 그런 경우는 없어. 꼬집어도 내가 마비돼서 보니까 처음에는 팔이 두 개 있는 것 같아. 팔이 뻗어 있어도 팔이 오므려 있는 것 같고, 팔이 뻗어 있어도 팔이 구겨져서 비틀려져 있는 것 같고, 팔이 엉뚱한디가 달려 있는 것 같고, 다리도 엉뚱한디가 어떻게 꼬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뭐 다리 부러진 사람이 발바닥 잘라진 사람이 발바닥 깨를 것 같은 그런 거는 없어.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 알자고 소리요. 해요. 자신의 고통을 믿지 않는 남편이 야속한 완금 씨와 통증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따져보자는데 버럭 화를 내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한 동덕 씨의 긴장 국면. 먹었어. 아 힘들어 죽겠어. 알았어. 그렇다고 절대적 약자인 아내에게 화를 낼 수도 없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운 완금 씨. 뒤끝 없는 동덕 씨도 오늘만큼은 쉽게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다. 체온 조절을 못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는 아내를 위해 언제나 그랬듯이 불을 떼지만 지금은 흔쾌한 마음이 아니다. 아내가 척추를 다쳐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자 직장도 그만둔 채 아내의 보좌관 노릇을 해온 동덕 씨. 그동안 숱한 잔소리를 받아 넘겨가며 여왕마마 모시듯 최선을 다했지만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몸도 마음도 힘겹기만 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저기압 전선이 드리워져 있다. 아들 내외의 냉전을 눈치챈 어머니도 매사에 조심하고 있다. 이럴 땐 며느리 시집살이가 따로 없다. 누워 지내는 며느리 안쓰러워 아들 측은해하는 내색도 못하고 지낸 어머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었기에 지난밤 아들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에 잠도 못 이루었다. 오늘 어디 가려고요? 오늘 뭐 병원 좀 가려고요? 밤새 고민한 끝에 동덕 씨는 결정했다. 병원을 찾아가 반복되어 온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로 말이다. 우울한 며느리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어머니. 오늘도 아들보다 며느리부터 챙긴다. 아들 고생시킨다고 며느리를 원망할 법도 한데 늘 애처롭게 생각하는 어머니다. 비슷하다. 그렇게 해. 댕겨올게 어머니. 저기. 그러나 고단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질 않다.
동덕 씨와 완금 씨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만 하다. 아들 며느리 보살핌 받아야 할 나이에 고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가. 부부가 찾아가는 곳은 10년 전 완금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입원했던 그 병원. 그때 이곳에서 꼬박 9개월을 보냈었다. 자신의 추측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병원에 들어서니 정말 어디에 이상이 있지는 않나 은근히 걱정도 된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부부가 들러본 곳은 물리치료실. 10년 전 완금 씨의 치료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물리치료사를 만나보고 싶어서다. 예, 여전하시네. 어떻게 잘 지내요? 예, 믿음으로 사니. 두 사람이 지난 이야기하며 회포를 푸는 사이 아까 여기 와서 뵐 줄이야. 동덕 씨는 물리치료기 사이즈를 재고 있다. 그때 태어나고 나서 메모까지 해가며 여간 열심인 게 아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기 어려운 아내를 위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정형외과 병동에 들어서니 10년 전 기억들이 새록새록하다. 9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가족처럼 대해주었던 주치의와의 만남. 살아 계시네. 그래요. 건강해 보이는 완금 씨 모습에 더없이 반가워한다. 행복한 얼굴인데. 예? 박사님도 좋으시네요. 이거 만 10년 만에 만나는 것 같다. 예. 10년 만에. 하루아침에 장애를 입고도 희망을 잃지 않던 완금 씨 부부는 주치의에게도 인상적인 환자였다. 이렇게 건강 유지된 거 참 드물어. 굉장히 드물다고요. 확실히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마비로 인해서 아프지 왜 아프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일반 사람이 아픈 거 다 아픈 거지. 예.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요 다친 밑에는 막 꼬집어도 모르고 화상 입은 뜨거운 걸 못 느끼는데 배 아프다고 그 옆구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는 그 여기에 이제 감각신경 자체는 마비가 돼 있지만은 예. 내장에 가는 그 신경은 머리에서 나온 신경이라. 그거는 살아 있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장도 움직이고 이렇게 소화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만약 완전히 마비돼 있으면은 장도 못 움직이고 그렇게 되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척추 나오는 신경이 대변 조종하고 소변 조종하는 거는 마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종은 잘 안 되잖아, 그지? 예. 대신에 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예, 저도 그걸 느껴요.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자신의 추측이 잘못됐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순간이다. 그거는 다 살아있다고 돼 있어. 결과는 완금 씨의 확실한 승리다. 저런 사람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신경마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마비된 이하에서 그 통증이라든지 이상 감각 이런 게 또 생깁니다. 그게 생기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장 운동 자체나 어떤 소화기 계통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또 우리 정상인 같은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다른 양상으로 또 그 통증을 호소하고 하거든요. 그동안 논쟁의 불씨가 됐던 통증의 진실을 규명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진 부부. 돌아오는 길에 모처럼 집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로 향했다. 이곳은 두 사람이 종종 찾아오곤 하는 단골 데이트 코스. 저 아저씨 예. 쪄먹으면 해물탕에다 떠먹으면 그래도 낫지. 시원한 맛이지. 그나저나 밤철에 이렇게 문제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나 우울하고 답답할 때 주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거 썩어서 그런지 어디요? 고마워. 아이고 참는 것도 참 애쓴다. 너무 많이 어쨌든 참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없으면은 내가 비록 이렇게 돼서 당신 앞에고 가족 식구들한테고 항상 나는 짐이고 미안해요. 진짜 최고 약자고 순간 사람 없으면 나는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 약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헐말 묻어고 살 바는 아니겠더라고.
내가 없으면 당신 또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이 완금 씨는 이렇게 잘 한층 더 살아왔으니까 위풍당당하다. 앞으로도 조금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동안 저렇겠구나. 아내의 통증에 대해 저 자신의 사람이 주장만 폈던 저런 동덕 생각도 씨는 있구나. 민망하기도 하고 배려좀 미안하기도 하다. 이해해서 앞으로도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평소에 완금 씨가 당당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 자신이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에 가정이 유지되고 집안의 기강이 선다는 것. 그랬었어? 응. 그럼 냉동 잘 끈다. 그 말에 전적으로 수긍하는 동덕 씨 슬슬 만찬 준비에 나선다. 널찍한 차 뒷자리에서 라면을 끓인 후 다시 아내 곁으로 온다. 라면 갖고 왔어. 아유, 잘 끓었지? 이럴 때 동덕 씨는 여왕의 충실한 신하 같다. 맨날 해주는 건데 상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보다 보게부터 놓아야지. 지엄한 본부를 따르기 위해 동덕 씨 동작이 더 분주해진다. 안 되겠다, 고다. 이렇게. 베개 위에 판자를 올려놓으니 근사한 식탁 완성. 역시 동덕 씨는 아이디어맨이다. 내게 살리기 힘들다. 비록 소박하긴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내짐이 부럽지 않은 근사한 저녁 식사가 아닌가. 이게 최고지 뭐 더 좋은 게 어딨나? 이게 행복이고. 손으로 서리서리. 언제 봐도 환한 동덕 씨의 100만 불짜리 미소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날 바닷바람 속에 가슴 속 앙금을 털어낸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늘 함께 다니던 아내를 어머니에게 잠시 맡겨놓고 오늘은 혼자 나섰다. 막상 아내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허전하다. 그런데 칼과 가위는 어디에 쓰려는 걸까? 또 가는 곳은 어디일까? 도착한 곳은 배차장. 동덕 씨는 이전에도 몇 번 이곳에 들른 적이 있다. 폐차 그 차요. 예, 그래서 벨트 하나만 이렇게만 붙여가려고 하는데 안 안전벨트.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기 번호판 예. 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번호판 떨어진 거 있죠? 그거 네. 떼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차피 고철 덩어리가 될 차들이니 안전벨트 떼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공짜로 얻는 걸 미안해하는 동덕 씨. 가진 것도 없어도 염치 없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다. 혼자서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아내는 어디에 앉더라도 몸을 버티게 해줄 벨트가 있어야 한다. 물리치료기도 만들고 휠체어도 수리하고 이런저런 계획이 많던 차에 안전벨트 하나를 얻고는 더없이 뿌듯해하는 동덕 씨다. 아, 이거 좋다. 이게 여기까지 터졌어. 휴일 아침, 요거 동덕 씨는 아내 옆에 찰떡처럼 붙어 앉아 있다. 터지기 전에 꼬매. 터진 운동복 바지를 꿰매려는 것이다. 그런 거 여자가 꼬매줘야 하는데 우리 집은 할 남자도 수, 잘해요. 우리 집은 할 수 없지 뭐. 저녁이 잘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장 사실 동덕 씨가 집안일 중에서도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건 이 바느질이다. 하루도 좋은가? 하얀 실로 꼬매면 안 좋은데 왜 더 뭐라 하나? 뭐라고는 안는디 다 배잖아 어렵게. 작업 복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검은 색깔로요. 거기 검은 색깔 있어. 오늘도 아내의 잔소리는 예외가 없다. 안에서 꾸며야지 왜 또 밖에서 붙어요. 돼? 그럼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내는 고갯짓으로 열심히 코치를 하고 있다. 안에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옳지. 이렇게 꼬매라. 그게 어떻게 하는 얘기냐? 나는 이렇게 하라고 내 마음으로는 답답하지. 답답하지. 당신이 그 16년 웃은 거 있지. 불같고 급한 아내와 달리 동덕 씨는 매사에 느긋하다. 바느질 하나에서도 이런 성격차가 이게 드러난다. 사실 그대로 끄떡끄떡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참 신기해. 내가 뭐라고 한 번만 하머니 그걸 잘 알아들어. 그치, 캐리어인데 어디도 잘 알아보지. 예. 그러고 그냥 뭐가 어딨나 그러면 저기 있어 이러면 해도 척하라고. 참 나 그게 싫더네. 이날 오후 가족들은 서산 시내에 있는 교회로 향했다. 나들이 하는 게 힘들어도 교회는 꼭 간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하루아침에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데 종교는 힘이 돼줬다. 동덕 씨 부부가 교회에 오는 또 다른 즐거움은 아들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력이 쇠약해졌는지 요즘 들어 자꾸 졸기만 하는 어머니.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팔아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요. 예배가 끝나자 앞쪽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엄마 곁으로 다가온다. 일주일 만의 상봉이다. 아이들이 있어도 완금 씨를 없는 일은 동덕 씨 전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다. 많지도 않은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된 건 3년 전. 서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이들은 집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다. 아내 보살피기만도 벅찬 동덕 씨가 짐을 더우는 방법이기도 했다. 엄마. 왜? 한 주만 잘 있으면 나 그래. 학교 열심히. 야 너 전화 좀 자주 해. 전화했었잖아 그때.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늘 아쉽기만 한 작별이다. 전화세 많이 나와도 그래도. 어디로? 빠듯한 형편이지만 동덕 씨는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는 꼭 챙긴다. 엄마의 보살핌도 못 받기에 더 마음이 쓰인다. 아이들 사는 것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완금 씨 역시 마음이 쓰리다. 이날 오후까지도 완금 씨는 우울해 보인다. 아이들을 만나고 온 날이면 말도 없고 기운도 없어 보인다. 애들한테도 한 가지 해줄 수도 없고 뭐 손을 만져볼 수가 있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줘볼 수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잘 표현할까. 그 마음은 막 가서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막 얼굴 비벼대면서 참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니들 참 장하구나 대견스럽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이렇게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막 장난치며 끌어안고 막 이렇게 몸 비비면서 그게 사실 정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편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있다. 역점용했지 참. 완금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들은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초등학생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야 했던 아이들.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던 엄마였기에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허전하기만 하다. 다음 날 장시간 집을 비울 일이 생긴 동덕 씨는 대문에 도난 방지 장치를 하고 있다. 낚싯줄과 실을 연결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감지하는 시스템. 역시 동덕 씨의 발명품이다. 대문의 줄은 창고로 연결된다. 장치를 다 해놨으니 이젠 시험을 해볼 차례. 누가 침입하게 되면 대문에 연결해 놓은 줄이 당겨지고 실이 끊어지면서 전화기에 재다이얼 버튼이 눌러지고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오게 된다.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동덕 씨가 개발한 도난 방지 장치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예, 이거 낚싯줄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이 줄은 떡 끊어져서 이렇게 표가 안 나고 안 들키고 좋아요. 낚싯줄은 들키고. 이 집에 훔쳐갈 게 뭐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전에 좀도둑이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 후 고심 끝에 발명품을 개발해낸 것이다. 뭐 했어? 안전장치 해봤네. 한번 시운전 해볼까? 그래요. 일단 전화가 휴대폰으로 잘 연결되는지 시험을 해보는데 파울만 떠드는 소리 들어. 성공이다. 아니 이제 끄고 가서 한번 건드려봐. 나 간다잉. 문을 열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는데 성공이다. 이 정도면 시골에 묻혀있기는 아까운 발명가가 아닌가. 저 문을 누가 들어오면 거기 줄이 당겨서 거기서 센서가 작동돼 갖고 전기가 통해 갖고 이제 이게 올라가고 이건 강 내려가서 내 핸드폰으로 입력된 대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건 찬찬하게 잘하니까. 이거 이제 작동돼 갖고 도둑 잡은 적 있어요? 몇 번 있었지. 근데 도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이제 개 뒤얹으러 왔다가 놓고 간 걸 찾으러 온 사람이고 또 이제 우리 아는 분 아저씨가 와서 개 구경한다고 문 열어봤다가 그랬고 여러 번 있었슈. 있어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걔 아는 사람이어서 괜찮았지. 이거 공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운데 해놨거든. 여러 가운데 해놓고 또 비밀이 있어갖고 그것까지는 다 공개 안 돼서 괜찮아. 이번에는 아내를 업고 나오는데 마당에만 나와도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완금 씨. 와, 저 풀 좀 봐. 이야, 뜯어졌다. 마당까지만 나오려 해도 힘이 드는 데다 여기저기 보면 또 잔소리할까 봐 안 데리고 나왔었다. 그런데 아내까지 나오게 해놓고 고작 한다는 일이 불 때는 통에 묻은 그을음을 긁어내는 것 아닌가? 이번엔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끼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시작해볼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동덕 씨.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곱게 긁어낸 그을음을 하얀 강아지에게 묻히는 것이다. 이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은데 완금 씨는 한술 더 뜬다.
정도면 됐지? 아이고 더 해야지. 속에는 허옇고 그냥 있잖아. 이 정도면 됐지? 순식간에 애완견 마르티스는 흔히 볼 수 있는 발바리로 변신했다. 허옇잖아, 속에가. 소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하얗고 이쁘면 가져가서 가져가는 거지. 훔쳐가는 물론이지만 몇 번 가져가고 이렇게 안 이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가져가요? 그때 해놓은 거고 안 해놓은 거고 놨더니 안 해놓은 건 가져가고 해놓은 건 아직까지 있더라고. 동덕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 아, 수고했다. 오늘 부부가 작정하고 나선 길은 충북 옥천. 집에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길이다.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멀리 외출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다. 도착한 곳은 한 농장. 예전에 양계를 할 때 병아리를 사러 여러 번 들러서 주인과도 제법 친분이 있다. 병아리 사러 온 김에 사냥 우리를 둘러보는 동덕 씨. 염소 젖이요 사람 모유에 제일 가깝대요. 그래서 그게 사람한테 좋대요. 특히 이제 여자들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양을 길러볼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골다공증이나 뭐 걸려가지고 뼈가 약해지면 지금보다 나이 먹어서 더 약해지면 그렇게 업을 때나 오더니 살짝 잘못하면 뼈가 위험하죠. 그러더니 움직이지 못해 보통 사람보다 뼈가 약한 아내. 나중에 골다공증이라도 올까 그게 걱정인 것이다. 여기 길러보고 싶기도 한데 이게 비쌀 것 같아요. 한번 그 드셔보시고. 색깔은 우유 색깔이네. 우유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사냥 젖은 맛이 어떤지 시음도 해본다. 어때요? 먹을만 하겠네. 아무것도 뭐 첨가 안 예. 하고 가공 안 한 거지 이거는. 우리 바로만 한번 먹어볼까? 예. 뭐든 좋은 게 있으면 아내 생각부터 하는 동덕 씨다. 우유보다 진한 맛이 확 나는데? 예. 아, 진한 게 확실히 변해. 진하죠. 예. 예. 아주머니도 좀 갖다 드리세요. 예, 좀만 줘볼게요. 아내 먹일 생각에 걸음이 바빠진다. 빨대까지 대령하는 동덕 씨. 이 정도면 어느 여왕 마마가 부럽겠는가. 먹어봤거든?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굉장히 저 우유보다 진하네. 이게 다공증이나 이런 뼈에 좋다는 게. 사냥 젖보다 더 진한 남편의 마음이 느껴진다. 제일 먼저 골다공증. 이날 동덕 씨는 병아리와 함께 사냥도 차에 실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사냥은 외상으로 샀다. 좋은 곳으로 간다. 우리 바울 엄마랑 도움 주고 공생하면서 살자. 가볼게요. 예. 잘 키우세요. 동덕 씨 형편을 생각해서 병아리 키워 갚으라고 사냥을 내준 농장 주인이 고맙기만 하다. 주인 역시 아내를 위하는 동덕 씨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가 서버린 것이다. 완금 씨의 잔소리가 또 포문을 연다.